네, 발빠른 대치동인데요. 사교육의 중심, 그 대치동이 맞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교육 도움 없이 교과 과정에서만 배우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입시 학원가를 상징하는 대치동은 맞춤 설명회를 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변화를 준 게 사교육을 좀 줄여보자는 건데 예. 사교육계는 그 변화를 또 가지고 또 기회를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발이 빠릅니다. 빠르다, 네. 진짜. 네, 5달밖에 남지 않은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수험생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 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만큼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른바 준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준킬러에서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하면서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렇죠. 입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 준준 킬러도 있나요? 이게 뭐죠 이게? 있겠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킬러 문항 뭡니까? 네, 킬러 뭐예요? 문항 그게 초고난도 문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넣은 이 초고난도 문제들인데요. 국어 비문학, 교과 융합형 문제가 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게 지난해 수능 국어 17번 문항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와, 네. 지문인데요. 이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사량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L 그래프 이런 걸 설명해요. 뭐야?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뭔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과를 나왔는데 이 지문을 다시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 국어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냐, 국어 능력을 이제 변별력을 이걸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국어 31번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대표적 킬러 문항 하면 이 문제가 회자가 됩니다. 예. 이 국어 영역인데 물리학을 물어봐요. 와. 저 아까 쭉 읽어봤거든요. 네.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국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학과 철학이 연계된 지문이다 보니까 뜻 모를 단어들도 막 보이고 질점, 만류인력은 알겠습니다. 질점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수학 가형 30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률이 2%밖에 안 됐다고. 2%? 네, 와. 100명 중에 2명 맞췄어요. 50명 중에 1명 맞춘 겁니다. 와. 와, 아니 저 지금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반성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정답률이 2%. 근데 이걸 맞춰야 다른 학생들보다 앞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원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딱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몰리게 되는 건데요. 네. 과목당 한두 개 정도씩밖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임시에서는 이 문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좋은 진짜 정말 100점을 맞고 싶다. 만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교과 과정만으로는 배우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일각에서는 이런 킬러 문항이 학원과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이 학원가에 팔고 또 그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킬러 문항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비가 얼마를 들든 이 돈을 학생들이 거기에 수강생한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아이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능은 어쨌든 상대평가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변별을 할 건데라고 그쵸. 하니까 교육당국 답변은 문제를 잘 내겠다. 출제 뭐라죠? 기법의 고도화를 하겠다. 네. 출제 기법의 고도화가 뭔데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학원이 이때 대치동이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회를 열고 학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그러면 정말 발빠르게 얄밉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사교육계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인데 교육 당국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사교육계도 조금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를 좀 그렇죠. 자제하는 게 자제하는 게 좋지 낫지 않나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사람은 이가혁 앵커잖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킬러 문항 같은 거. 킬러 문항 사실 저는 그 2% 정답률에 도전하려고 막 네. 목맸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글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꼭
그렇게만 해 그게 행복한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올해 이게 아니라 정말 긴 안목으로 맞죠.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과연 그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예.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예.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